제가 중학생 때 엄마는 거의 집에 못 들어오셨고 거의 회사에서 생활하셨어요. 아버지하고. 아빠한테 자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막 맞았거든요. 들어와서 그냥 그렇게 맨날 때렸어요. 아빠가? 자고 있는데? 왜? 뭐 때문에? 뭐 트집 잡아서 때리는 것도 그렇고 뭐 아예 쌍욕을 바로 끊어버려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엄마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었거든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으면서 안 믿었었거든요. 저는 아빠를 되게 편든다고 느꼈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엄마는 과거에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뭔가 억울하고 감정적으로 괜찮아지지 않는다. 아무래도 사람들을 볼 때 너무 힘들죠. 그냥 사람들하고 있는 것 자체가. 쉽지 않네. 그래도 나는 한 번은 먼저 내 편 들어주고 얘기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때는 너무 외로웠고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좀 한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유림이 엄마 박은옥입니다. 네. 네, 저는 서유림이 있고 엄마랑 같이 일하고 있어요. 엄마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따님이신 거죠? 네. 지금 두 분 나오시자마자 두 분이 다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아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 이 이야기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어렸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아빠가 그냥 집에 들어오면 항상 동생이 어지르거나 그런 거를 막 이렇게 하나씩 계속 봐요. 막 뭐 수건이 바닥에 떨어졌네. 아니면 밥을 먹고 밥풀을 흘렸네. 그걸 카운트다운을 해요. 해가지고 막 5개, 10개 이렇게 모아서 그거 하나마다 10대씩 해가지고 막 몇 시간씩 계속 맞는 거예요. 그게 몇 살 때부터예요? 그게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어머 세상에. 동생이 항상 맞다가 막 거품 물고 쓰러져가지고 발작 일으키는데 그게 너무 기억에 나고. 너무 어린 나이에 놀랬겠다. 그 동생이 맞다가 발작 일어난 그 순간에 엄마 혹시 있었어요? 아니요, 그땐 없었어요. 거의 항상 저랑 동생 집에 있을 때. 그러면 단순히 그것만으로 이 아이들을 대했을 리가 없어요. 먹는 건 어땠어요? 어디서 막 버리는 쌀 들고 와서 쌀에 벌레가 너무 많은데 그거 다 단백질이라고 그것도 먹이고. 아마 4살인 것 같거든요. 그 가족들 다 모여있는 곳에서 갑자기 싸가지가 없다면서 머리채 잡고 끌고 가서 몇 시간 동안 때렸었거든요. 어머 4살 때? 잠깐만요. 이건 엄마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시절의 기억들은 사실 선명치 않기 때문에 이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님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명절 때 이제 세배를 하는데 저희 조카들이 정말 아이돌 콘서트장처럼 춤추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세뱃돈을 막 이러면서 막 진짜 아이돌 공연처럼 하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얌전한 친구예요. 되게 얌전한 친구인데 갑자기 너도 나와서 뭘 해? 그러면은 장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얘가 그래서 부끄러워서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아빠가 봤을 때는 싸가지 없다. 그래서 내가 얘는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야 라고 했는데 싸가지 없는 거야 하면서 끌고 들어가서 방문을 쾅 닫고 그 상황에 온 가족들이 문을 열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열고 한 4시간 정도를 소리를 지르면서 4시간을? 근데 한 번 묵혀서 눈이 돌아가면 말릴 수 없어요. 눈 부시고 들어가야지. 근데 문을 잠그고 못 열게 하니까 실제 거기서 무슨 일이 발생됐는지는 얘밖에 모르죠. 근데 얘는 맞았다라고 주장하고. 근데 4살이면 애가 나왔을 때 흔적이 있잖아요. 빨개지고 자국이 나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없었나요? 너무 옛날이라서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약간 그러면은 따님분이 집에서 이제 아빠한테 그런 체벌과 이런 일을 겪었잖아요. 엄마한테 그러면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뭐라고 하던가요? 엄마가 그 순간에는 그렇게 내가 엄마인데 막 누구 편을 들고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냐고. 아빠도 불쌍한 사람이고 이해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 네가 이해해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네. 근데 그게 엄마 말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됐죠. 그냥 아직도 좀 응어리가 조금 져 있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 감정적으로는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요. 상담 받아본 적 있어요? 네, 병원도 지금 최근까지 계속 다니고 있어요. 아, 다니고 있어요? 그럼 풀배터리 검사 그런 것도 받아봤었거든요. 풀배터리 검사는 왜 받았어요? 좀 제가 느끼기엔 그럼 내가 좀 뭔가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일상생활 하면서 과거 일 때문에 엄마랑 약간 좀 갈등이 생긴 적도 많나요? 아니요, 그런 경우는 없는데 그냥 손님이 되게 저를 계속 타겟팅을 해서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너가 먼저 대응을 어떻게 했었냐, 그 손님한테. 그렇게 얘기가 흘러가니까 좀 속상했죠. 엄마가 항상 너무 공평하니까. 엄마는 사실 다른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 방치라면 방치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데 어릴 때는 좀 이렇게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 커리어에. 아, 그래서 거의 그냥 제가 졸도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일하다가. 뭘 많이 했다고요? 졸도요. 졸도를요? 네. 그래서 28살 때 앞니가 다 없어질 정도로. 일어나 보면 이제 병원에. 근데도 병원 벽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공부하고 막 이렇게 그 정도로 너무 이제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엄마의 역할을 해본 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릴 때도 부모님이 다 키워줬고 언니가 키워줬고 내가 얘를 돌본 시간이 없어요. 오, 진짜요? 네네네. 그때는 저도 어리고 너무 일하느라고 바빠서 몰랐는데 이제 얘가 너무 힘들어하고 심리치료를 받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더듬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폭력적인 걸 알기 때문에 분리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별거를 했어요. 5살 때. 그 별거도 이제 아빠 성격을 알잖아요. 자해를 하거나 아니면 다 때려부시거나 뭔가 뭐 그런 위험한, 그러니까 젊으니까 그 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연애할 때도 그랬어요. 헤어지자 그러면은 그냥 자해. 혹시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기도 했나요? 동생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임신하고 있는데 막 그 프로레슬링 놀이한다고 엄마 목 졸라서 막 기절시키고 그게 생각이 나요. 어머. 진짜로? 근데 제가 기절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막 이렇게 뒤로 꺾는 뭐 이런 초크를 하면서 막 그냥 그 자기가 너무 재밌어요. 깔깔대면서. 근데 그때 되게 남편이 모르겠어요. 어려서 그런 건지 뭔지 철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장난을 많이 쳤어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는 그 이후로 사업으로 승승장구를 했고 그러나 그 집 안쪽에서는 무자비한 폭력이 끊임없이 발생을 했던 것 같은데 딸이 계속 호소를 했을 거예요. 엄마, 나 아빠한테 맞았어. 엄마, 나 이래라고 나한테 유일한 창구니까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얘기가 엄마한테는 좀 잘 안 들렸나 봐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지만 비춰지는 각도에 따라서 너무 나쁘게도 보일 수 있고 너무 그게 해석이 여러 가지로 이제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좋은 환경에서 자란 친구가 아니에요. 이게 집이 되게 힘들게 컸어요, 남편이. 그래서 그게 그때는 되게 그렇게 안쓰러워 보였어요. 되게 이렇게 항상 어깨를 이렇게 움츠리고 다니는데 그 모습이 제가 볼 때는 약간 모성애를 자극한다고 해야 되나? 너무 불쌍해 보였고 그리고 그 사람 자체로서는 되게 타고난 능력이 되게 많아요. 재주도 많고 그리고 내가 도와주면 저 사람은 그 날개를 펼치면서 되게 잘 될 거다라는 그런 뭔가 그런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구원자 컴플렉스 같은 게. 네.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언니 오빠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얘랑 비교도 안 되게 맞았어요. 그렇게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얘와 저의 다른 거는 저는 이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네가 날 건드리면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근데 고3 때까지 갈고 닦아서 수련을 해서 오빠가 저를 건드렸을 때 오빠를 거의 죽도록 패놨어요. 그래서 오빠가 그때부터는 안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얘와 저의 차이예요. 저는 너를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그 복색 칼날을 약간.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복수는 존경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그런 게 있고 억울한 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오빠보다 훨씬 많은 반드시 낚시를 해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복수는 존경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존경을 받는 거. 네네. 그래서 저는 성취욕이 강한 사람이니까 존경을 받을 때 모든 게 해소가 돼요. 엄마가 지금 생각하는 나의 삶을 기준으로 내 딸도 이 삶을 이겨나갈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괜찮아. 괜찮아. 왜? 안 죽어. 나도 맞아봤거든. 근데 나중에 승자가 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그래서 너도 갈고 닦아. 자기 열망이 큰 사람이에요. 자기의 나아갈 바가. 근데 이 에너지가 넘치는 내용 중에 딸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나의 현재, 나의 미래가 쫙 펼쳐져 가는 사업가로서의 한 사람만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딸은 어떠한가예요? 이 딸은 어렸을 때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은 태어난 것. 그리고 내가 저지른 큰 잘못도 태어난 것이다. 이 태어난 것이 잘못이었다는 이야기가 51개밖에 안 되는 이 문장에 3개가 들어갑니다. 엄마는 사업가로서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딸의 엄마로서는 실패다. 아버지는 딸에게 말할 수 없는 가해의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중립을 지켰던 내 엄마. 엄마 왜 그때 중립 지켰어? 나 막았어야지. 엄마는 왜 그때 어른인데 나 안 막았어? 내가 얘기했잖아. 아빠가 때린다고, 나 아프다고. 근데 왜 엄마 나한테 안 막았어? 그리고 왜 지금 손님 왔을 때도 왜 중립 지켜? 나 어린 시절 떠오르게. 지금 엄마도 사실은 이 폭력에 동참한 것과 다름없어요. 이 집은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 집이에요. 이 집은 엄마한테 사과받고 싶죠? 네. 그쵸? 딸에게 먼저 미안해하죠.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를 방치한 것에 대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지점 하나 얘기해 보세요. 사실 엄마 입장도 이해는 해서 그걸 잘 모르겠어요. 엄마 입장이 뭐가 이해가 돼요? 입장 바꿔놓을까요? 아기를 낳았어. 내가 엄마야. 내 남편이 내 새끼를 죽도록 때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문 부시고 들어갔을 거예요. 부시고 들어가죠? 그 얘기를 해야죠. 엄마, 그때 내 어릴 때 나 4살 때 엄마는 문을 부시고 들어와 줬어야 했어. 난 그때 너무 무서웠어. 엄마는 내 보호자가 아니었어. 엄마, 그때 나 기억 잊을 수가 없어. 그때 문 열고 문 부시고 경찰에 신고하고 이러지 못했던 그때 그 엄마 나한테 와서 사과 좀 해줘. 그렇게 사과할 수 있어? 엄마가 그때 다시 돌아간다면은 반드시 문을 부시고 경찰을 불러서라도 너를 꺼내줬을 건데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만들지 않을 거야.
근데 그것만큼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를 믿고 힘냈으면 좋겠어. 너무 미안해. 자, 엄마가 미안하대요. 네. 어떻게 하실래요? 사과 받아줄래요? 사과 받아주시겠어요? 네. 집에서 한 100번 정도 연습해서 저희 딸한테 정말 그 감동의 눈물이 나올 정도로 제가 한 100번 정도 연습을 막 해가지고 다시 사과를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네, 좋습니다.